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두산중공업 이대로 끝인가? 급락시장 긴급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브리핑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때 그냥 차트가 어쩌고 수급이 어쩌고 잠시 올라왔고 떨어졌고 그냥 여러분 뇌피셜을 여러분들께 그냥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만을 말씀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하는 분석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어필될 만한 부분들, 참고할 부분들 조금이라도 좀 배워갈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매주 하나의 영상만으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종목을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께 영상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항상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지수가 좀 안 좋게 되면서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쭉 하방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두산중공업.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워낙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워낙에 지수가 8% 이상 밀렸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뭐 요즘에 뭐 하락한 정도야 그런 게 크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워낙에 고점에서부터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횡보 라인부터 밀리기 시작하면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대략 뭐 20%, 17% 가까이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좀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럼 최근에 이렇게 잘 버티고 있었던 두산중공업을 끌어내렸던 이 지수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살펴봤더니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국제 정세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탈레반의 점령으로 속내 복잡해진 이웃 국가 파키스탄, 인도, 이란이 복잡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이제 무기 지원하고 있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 있는 탈레반이 현재 뭐 파키스탄이나 인도를 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이 어느 쪽으로 할 만한 가능성이 크냐라고 봤더니 최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미군이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탈레반이 점령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을 집권하고 있는 탈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권, 종교가 뭐냐면 이슬람입니다. 이 이슬람 국가, 이 이슬람에 대한 이슈가 있는 이 단체인데 실제 오른쪽에 살짝 보시면 이 지역이 위구르족이라고 해서 이제 소수민족들이 자치지구를 차리고 스스로 중국에는 속해 있지만 자치구역으로서 자신들이 스스로 통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중국에 현재 속해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위구르족이 바로 똑같은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탈레반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 가능성이 크다. 이 중국의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슬슬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군이 빠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최근 탈레반과 중국이 어떻게 이런 갈등을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얘기는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일부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슬슬 돌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도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새우거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해서 한국이 터지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욱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지수나 이런 원달러 환율들이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현재 정부가 사실 친미, 친중 중에 친중, 중국에 좀 더 가까운 정부이기도 하고요. 완벽하게 한쪽으로 쏠린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는 조금 어느 쪽에 좀 더 친하냐라는 문제겠죠. 친중에 좀 더 가까운 정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압박이 들어갔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라는 국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점을 하나 더 제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탈레반에서 미군이 주둔했다가 빠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빠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대만하고 한국에서는 문제가 터지면 꼭 우리가 뭐 참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라는 국가도 현재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북한이 언제든지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미군이 빠지면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게 되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달러 지수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뭐 바로 이 원 달러 환율까지 굉장히 크게 치솟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박살나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즉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영향이 결국 어디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원달러 아닌 우리나라 증시의 개박살을 만들게 된 겁니다. 실제 뭐 "다른 증시도 좀 힘들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좀 계신데요. 간단하게 뭐 예제를 하나 들어 드리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인도 지수입니다. 인도 지수는 현재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수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죠. 이번에 최근에 조정을 이틀간 좀 받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박살난 거에 비해서는 사실 뭐 이거 박살났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죠? 굉장히 지수가 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인도 지수입니다. 친미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영향으로 지수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됐구나.'라는 걸 여러분께서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게 형태와 좀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겪었었던 이슈입니다. 바로 그 바이든 정권 전에 트럼프 정권에서도 겪었던 이슈인데요. 실제 2018년도 당시에 2018년도 당시에 본격적인 미중 무역 전쟁 갈등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부터 한 방, 두 방, 세 방까지 이렇게 총 세 차례에 거쳐서 하방 파동이 나왔고요. 거의 뭐 3년간, 2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악재가 터진 모습을 여러분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게 2018년도고 19년도 이게 20년도입니다. 자연스럽게 2년간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실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당시에 잠시 빠지는 듯 싶었으나 다시 이렇게 반등해주고 빠지는 듯 싶었으나 다시 한번 상승의 그림을 가져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하향 차트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 만큼 이런 만큼 잘못 까딱하면 과거에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박살날 때 실제 원달러 환율이 어땠냐면 이렇게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쭉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딱 터진 거거든요. 코로나 이전의 증시를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도 박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뭐 이런 금리 인상과 함께 이런 미중무역 전쟁 악재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최근에 상승하고 있죠. 상승력이 더욱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는 역시나 계속해서 그대로 뭐 멈춤도 안 쉬고 꺾이면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잠시 횡보했다가 다시 떨고 횡보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떨고는 좀 이런 지지부진한 증시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건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아니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과연 괜찮을까? 두산중공업이 괜찮을까에 대한 여러분들 해결점을 풀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거래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거래해야 되냐를 과거 2018년도, 19년도에 어떤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대충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제 최악의 상황에서 움직였던 가장 대표적인 주식은요. 2018년도 5월입니다. 남북경협주죠. 부산산업이라는 종목이 뭐 개의 떡상을 했었죠. 뭐 종목이 100% 이상 크게 급등하게 되면서 날아갔죠. 이 종목뿐 아니라 남북경협 종목들이 대부분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횡보하고 떨어지는 시장 속에도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실제 트럼프의 김정은 북미 정상회담 공동서명에 대한 이슈가 그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케이스죠.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이슈가 나오죠. 주가 급등. 6월 12일 날 기점으로 까지 만나면서 주가 파동이 나온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 2018년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쭉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재료와 이슈가 있으면 주가가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은 충분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2018년도 8월에서 9월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지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였던 게 HLB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70% 가량 상승합니다. 항상 HLB라는 주식은 이 유럽 종황학회를 기점으로 해서 항상 8월 달, 9월 달에 주가가 상승이 이력이 굉장히 자주 주기적으로 있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70% 파동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파동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HLB 제약도 올라서기 시작했고 HLB도 올라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9월 중순까지는 계속 바라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역시나 이 주식도 거의 뭐 테마성 종목으로 주가 상승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유럽 종황학회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 1월 달 당시 지수가 이때도 안 좋았는데 주가가 움직인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파세코입니다. 어떤 이야기에 올라갔냐면 한국의 정책 이슈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한국
한국의 정책 이슈를 타고 올라갔는데 어, 음, 한국에 어떤 정책 이슈가 있었냐면 바로 요게 있었죠. 제가 차트가 화면이 조금 섞였네요.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는 이야기가 2월에 시행되기 시작했고 정책 뉴스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 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다가 정책이 딱 나오자 파세코라는 기업이 쭉 굉장히 크게 상승을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실 수가 있죠.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수소차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도 이때 당시 2010 2000 지금 현재 19년도 1월 달입니다. 이때 당시에 정부 정책 이슈가 나왔거든요. 주가가 실제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모습을 이때 보여줍니다. 이때 당시에 일진 다이아라는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수소차 관련 종목이었거든요.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 보시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쭉 상승률이 달리면서 1월 중순 2월 정도까지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 이슈가 있는 테마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증시 안에서도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면 30%에서 50%, 크게는 100%, 200%까지 파동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때 당시에 중장기 종목들, 실적 우량주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아무것도 못 갔습니다. 제대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움직였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지금 두산중공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냐? 바로 대선 테마 플러스 대선 정책 테마 중에서도 원전 관련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 원전 관련 테마는 제가 언제부터 이슈 받는다고 했죠? 국민의힘 당 대선 경선 후보가 8월 말 접수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 본격적인 주자들의 정책이 나온다라고 했죠. 정책이 정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이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9월 이후부터 이 주자들의 발언에 따라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드렸죠. 게다가 글로벌 정책에 대한 이슈도 있는 상태에서 이 두산중공업은 어떤 정치파성 방향으로 가든 가스터빈도 가져가 있고 수소 가스터빈도 개발이 들어가 있고 원전에 대한 재료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관련된 뉴스들 이런 타이밍들은 어떻게 더 잡을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면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안이 600조 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재료를 언제쯤 이 현재 정부는 터뜨릴까요? 제가 봤을 때 늦게 터뜨려도 3월 지금 현재 9일 날 대선이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연말에서 연초 정도는 터뜨려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현재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두산중공업이라는 이 주식이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들이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발언하기 시작하면서 하방 추세를 상방 추세로 바꾸고 굉장히 가장 큰 하이라이트 파동까지는 이번 연도 연말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립니다. 최근 굉장히 지지부진한 주식시장 속에서도 지지부진한 주가 상태를 여러분께서 보셨을 겁니다. 힘드실 겁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명한 건 지금 현재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미중무역 전쟁이 지속되면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이 주식은 분명히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한 수익권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회는 오는 주식들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공략에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많은 종목들을 수익도 내고 많은 종목들 손절도 냈어요. 최근에도 많은 종목들이 손절이 나갔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확률이 굉장히 좀 떨어졌는데요. 제가 원래는 어플 추천주 종목들도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이진이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종목도 우진 30%, 뭐 한국전자인증 이런 거 종목 추천해드리고 사추천해드리고 뭐 종목들 급등도 나오고 손절도 하고 하긴 했지만 확실히 90% 이상 승률을 보였는데 최근에 손절 종목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현재 확률이 80%로 좀 떨어졌습니다. 좀 아쉽죠. 아쉽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하락장 시장 속 최근에 7월 달, 8월 달 이런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80% 승률이 냈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난 이런 수익률을 못 내고 있다. 혼자 투자해서 괜찮다. 난 수익률이 잘 나온다.' 하시면 혼자 투자하셔도 괜찮겠지만 이런 힘든 증시 속에서 이게 '나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재진의 상한가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100% 무료로 시황과 함께 여러분께 추천 종목들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까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검색하셔도 나오시고요. 다운로드 방법은 영상 바로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접속하셔서 이 어플리케이션 운영 여러분들께서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힘든 증시입니다. 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HTS 한번 쳐다볼 때마다 너무 힘들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투자 관점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요즘 바뀐 거 있었나요? 주가가 좀 조정받는다라고 해서 제가 9월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두산중공을 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갈 만한 종목들은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문제도 없고 탄탄하고 테마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락장 속에서도 이렇게 튀어주기 시작하면 이슈만 나오면은 100% 200% 튀어줄 만한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역시나 놓치지 마시고 잡고 계신 종목들 불안하다고 다 팔지 마시고 잘 대응하셔서 끝까지 저와 함께 매주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잘 제대로 된 대응해서 많은 수익들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 또한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항상 시청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번 주 개인 계좌가 많은 손실이 났습니다. 여러분 안 날 수가 없는 증시죠. 아무리 고수더라도 이번 주 증시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지수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 대응을 적용하게 되면 최소한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다음 상승이 나오는 증시에서 충분히 많은 수익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이 뭐 어찌 보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이 보릿고개에 잘 대응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함께하라면 또 뭐 더욱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더 힘나는 내용들 가지고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